여러분 반갑습니다. 온라인 국어과외 독보적 국어 TV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고전시가 6강 조위의 만분가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요. 이 만분가는 조위가 연산구 때 무오사화에 연루돼서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지은 작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유배가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화자는 지상에, 그 다음에 님은 천상에 있는 지상계와 천상계로 이제 나눠서 화자를 여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작품인데, 정철의 삼위인곡하고 송위인곡이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그 지상계와 천상계로 나눠져 있고, 화자는 지상에 있으면서 천상에 있는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 만분가가 정철의 삼위인곡, 송위인곡에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기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람이 3명 나오는데 이 3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좀 알고 들어가는 게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윗글에 언급된 초계, 가태부, 백인은 고사 속 인물들로 다음과 같은 사연을 지녔다. 초계, 초나라 정치가이자 문인인 구론을 이룬다. 참소로 인해 유배를 당한 후 세상의 더러움을 탓하며 명나강에 뛰어들어 삶을 마감하였다. 참소라는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내서 누군가를 모함한다 그런 말입니다. 가태부, 한나라의 문인이자 학자인 가의를 칭한다. 고관들의 시기로 인해 고난을 겪었다. 자신의 불우한 운명을 구론에 빗대어 작품을 지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면 여기서 초객하고 가태부는 좀 억울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백이 은나라 말에서 주나라 초기까지 살았던 사람으로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주나라 모왕이 도덕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판단하여 주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어먹고 살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 백이는 숙제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백이 숙제, 줄여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지상에 있는 화자가 천상에 있는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천상에 님이 있는 게 아니고 대궐에 있는 왕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본다면 지금 하늘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은 다 대궐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지금 보이는 페이지에서는 2개 보이네요. 천상백옥경하고 자미궁. 이 천상백옥경하고 자미궁은 대궐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상백옥경 12루 어디인가? 오색군 깊은 곳에,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자청전이 가렸으니 자청전은 신선이 산다는 집입니다. 천문 구만리를 꿈에라도 갈똥말똥. 천문, 하늘의 문이죠. 자, 하늘에 님이 있으니까 님을 만나려면 천문을 지나가야 될 텐데 천문이 9만리나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거리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정도로 멀게 느껴진다는 거죠. 님과의 거리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서적 거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천문 9만리를 꿈에라도 갈똥말똥. 차라리 죽어져서 억만 번 변화하여 죽었다가 다른 걸로 태어났다가 또 죽었다가 다른 걸로 태어났다가 이래서 억만 번을 변화해서, 요거는 불교의 윤회사상하고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에 넋이되어 이화가지 위에 밤낮에 못 울면 남산 늦은 봄에 두견새는 일반적으로 한을 상징하는 새죠. 두견새 넋이 돼서 이화가지, 백곡가지 위에서 밤낮을 못 울면 삼청동 안에 저문 하늘 구름대요. 삼청동은 신선이 사는 곳입니다. 저문 하늘에 구름이 되어 바람에 흩날려서 잠이궁에 날아올라. 대궐이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죽어서 두견새에 넋이 되든 구름이 되든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두견새하고 구름은 둘 다 화자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옥황 향안전에 지척에 나가 앉아. 옥황은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하늘에 있는 왕인데요. 여기서는 임금을 뜻한다고 볼 수 있고, 향안은 향불을 올리는 상을 말합니다. 향불을 올린 상을 말하고, 향안 앞에 지척에 가까운 곳이죠. 가까운 곳에 나가 앉아 흉중에 쌓인 말씀 실컷 아뢰이라. 흉중, 마음속에. 흉중인데 흉중에 쌓인 말씀을 실컷 아뢰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는 왕에게 가서 내 마음속에 말을 실컷 아뢰고 싶다라는 거니까 억울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이 글을 쓴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거죠. 자, 다음 부분에서 아까 했었던 초계, 가태부 이런 사람들 나옵니다. 아까도 읽어보니까 초계하고 가태부가 되게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화자도 자기도 억울하다는 얘기죠. 아, 이내 몸이 천지간에 늦게 나니 황하수 막담하는 초객의 후신인가? 상심도 한이 없고 마음 상하는 것도 한이 없고 가태부의 넋이런가? 그럼 초객 가태부는 화자를 나타내는 거죠. 화자를 비유한 겁니다. 화자가 초객과 가태부를 빌려서 자기를 비유한 겁니다. 한숨은 웬일인가? 형강은 고향이라. 형강은 중국의 지명인데요. 여기서는 자기가 유배를 가 있는 그 유배지를 비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배지가 순천인데요. 순천이 실제 고향인 게 아니라 유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순천이 고향처럼 느껴진다 그런 말이에요. (10년을) 유락하니, 유락한다는 말은 유배지를 떠돌아다닌다 그런 말입니다. 10년 동안 유배지를 떠돌아다니니 백구와 벗이 되어, 백구 흰 갈매기죠. 흰 갈매기와 벗이 되어 함께 놀자 하였더니 어르는 듯 괴는 듯. 어른다라고 하는 건 아양을 떤다 그런 말이고요.
아양을 떤다 그런 말이고, 괴다라는 건 사랑한다 그런 말입니다. 흰 갈매기와 벗이 돼서 흰 갈매기가 화자에게 아양을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는 겁니다. 친해졌다는 얘기죠. 남다른 님을 만나 금화성 백옥당의 꿈조차도 향기롭다. 금화성 백옥당은 이 적송자라는 사람이 여기서 도를 깨달아서 신선이 됐대요. 지금 갑자기 남다른 님을 만나 이랬는데 이 작품이 삼위인곡 송미인곡하고 비슷하다고 했는데 삼위인곡 송미인곡은 자기가 유배를 와 있지만 그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작품은 연산군이 유배를 보냈고요. 그 선대왕인 성종하고는 좋았나 봐요. 이 조위가. 그래서 이 남다른 님은 성종을 말하는 걸로 보는 해석이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유배간 게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연산군을 그리워하고 이런 건 조금 문맥상 안 맞으니까 그래서 남다른 님은 성종으로 보는 해석이 많다는 거 그냥 임금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색실 이음 짧아. 오색실은 5색깔 실이죠. 이음이 짧아서 님의 옷은 못하여도 님의 옷은 님에 대한 사랑 또는 정성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바다 같은 님의 은혜를 추호나 갚으리라. 추호 아주 조금입니다. 아주 작은 양. 그래서 조금이라도 갚으리라. 백옥 같은 이내 마음, 백옥처럼 하얗고 순수한 이내 마음, 님 위하여 지켰더니 뭐 지조, 절개, 뭐 충성심,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장한 어젯밤에 장한 한양이죠. 어젯밤에 무서리가 마구 내려 무서리는 실현 실제로는 무오사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모수죽에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댔다 그런 말이죠. 해질 무렵 대나무에 기대 있으니 취수 푸른 소매입니다. 푸른 소매가 냉박구나 차갑구나 차갑고 얇구나 유란을 꺾어지고 난초입니다. 난초를 꺾어지고 님 계신데 바라보니 약수 가려진데 구름길이 험하구나. 약수는 실제로 있는 물은 아니고 전설 속에 있는 물인데요. 너무 부력이 없어서 그 기러기 가슴털이 떨어져도 가라앉는다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깃털도 물 위에 못 뜨니까 배는 당연히 못 뜨겠죠. 실제로는 약수가 가려졌다고 하는 건 못 건넌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수는.
자, 약수가 가려져 있어서 일단 못 건너가는데 구름도 험해서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수하고 마찬가지로 구름도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수남관은 벼슬아치가 죄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벼슬아치가 죄인이 되는 것이 고금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둘이며 백발황상에 슬픈 일이 많고 많다. 백발황상은 나이가 많은 고위관리를 말합니다. 자기가 벼슬아치였는데 지금 죄인이 돼서 유배를 와 있죠.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고위관리였다가 지금 유배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초수남관이나 백발황상은 다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벼슬아치가 죄인이 되는 일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았고 나이 많은 고위관리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슬픈 일도 많고 많다. 건곤이 병이 들어. 건곤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이 병이 들어 혼돈이 죽은 후에 하늘이 침울할 듯 관색성이 비치는 듯. 이 관색성은 옥살이를 상징하는 별이에요. 옥살이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고정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고정의국, 유배지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고정의국에 원망과 울분만 쌓였으니 차라리 한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이 현재 상황이 좀 답답하죠. 답답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다. 똑바로 보고 싶지 않다. 눈이 먼 말같이 눈 감고 살고 싶다. 좀 창창막막하여 창창막막 멀고 아득해서 막막하다 그런 말이에요. 못 믿을 건 조화로다. 조화는 뭐 자연의 이치? 또는 그런 자연을 만든 조물주?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조물주가 만든 게 사람이고 뭐 다른 세상이고 그 사람의 인생도 만들었다고 본다면 조물주는 뭐 운명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화는. 이러나 저러나 하늘을 원망할까? 큰 도적도 성이 놀고 배기도 굶어 죽으니 큰 도적은 옛날 중국의 도적이었던 도척이라는 사람을 말하고요. 백인은 아까 앞에 나왔었죠. 그러면 도척은 도적이고 백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조와 절개의 상징이에요. 근데 도척은
잘 놀고 그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던 백이는 굶어 죽었어요. 동릉이 높은 건가? 수양산이 낮은 건가? 동릉은 도척이 살던 곳이고요. 수양산은 아까 나왔었는데 백이가 고사리 캐 먹다가 굶어 죽은 산이죠. 나라를 어지럽힌 도적은 잘 먹고 잘 살고 충신은 핍박을 받는 그런 현실을 비판한 거죠. 요거는 현실을 비판한 거로 볼 수 있어요. 남화 30편에 의론도 너무 많다. 자, 남화는 장자가 지은 책 장자를 말합니다. 장자 30편에 의론도 너무 많다.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자, 남가의 꿈, 남가 일몽이죠. 일장춘몽 하고 뭐 비슷한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게 허무하다 그런 말이죠. 지금 유배지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 출세길을 걸었던 것들이 다 허무하구나, 꿈과 같구나 그런 말이에요. 남가의 지난 꿈을 생각하면 싫고 밉다. 고국 송추를 꿈에 가 만져보고, 송추는 무덤에 심은 나무를 말합니다. 자, 고국에 있는 송추를, 뭐 고국이라고 썼지만 고향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배지에 있으니까. 고국에 있는 산소 주변의 나무를 꿈에 가서 만져보고 선산의 무덤을 깬 후에 생각하니, 선산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이죠. 구회간장이 굽이굽이 끊어졌네. 구회간장은 속이 너무 상해서 장이 끊어졌다, 뭐 그런 말입니다. 고향 선산에 대한 그리움이죠. 장해 의문에 병을 일으키는 음산한 구름. 장해 의문에 백주에 흩어지니, 백주는 대낮입니다. 대낮. 대낮에 흩어지니 호남 어느 곳이 귀역이 모여드는 곳인지. 귀역은 귀신과 불려우. 이 귀신과 불려우는 좀 남을 해치고 남을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도깨비와 두억신이가 싫도록 젖은 가에
두억신이는 좀 나쁜 귀신을 나타내는 거래요. 백옥은 무슨 일로 쉬파리의 소굴이 되고, 아까 자기 마음을 백옥에 한번 비유했었죠. 그 백옥이 쉬파리의 소굴이 된다고 하는 건, 이 쉬파리는 어떤 괴로운 마음?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옥 같았던 마음이 무슨 일로 쉬파리, 번뇌, 괴로움의 소굴이 되고 그런 말이죠. 북풍에 혼자 서서 끝없이 우는 뜻을 하늘 같은 우리 임이 전혀 아니 살피시니, 자, 나는 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님은 내 처지를 안 봐주시니, 그런 말이니까 좀 안타까움, 그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목란과 가을 국화가 향기로운 탓이던가, 지금 충신인 나는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임금님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임금님은 목란과 가을 국화가 너무 향기로워서 나 같은 건 안 보나? 그럼 목란과 가을 국화는 뭐겠습니까? 보기에 좋고 냄새 좋고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목란과 가을 국화는 간신으로 볼 수 있겠죠. 겉으로는 뭐 아름다운 미인 정도의 의미고요. 아름다운 미인들이 너무 예뻐서 그런가? 간신들이 앞에서 너무 아양을 부리고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나를 안 보시나?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이 나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아래쪽에 이원적 구성 아까 이야기했었고요. 천상계하고 지상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핵심 정리 해제만 한번 보겠습니다. 모사화로 전라도 순천으로 유배되었던 작가가 유배지에서 지은 가사이다. 귀양살이의 억울한 심정을 옥황에게, 아까 성종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귀양을 보낸 사람은 연산군인데 성종에게 하소연하는 형식으로 조선시대 유배가사 중 현전하는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자, 오늘 육강 만분가에 대해서 수업해 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하니까 꼭 다시 읽어보고 내용 정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 수업 때 다시 뵙겠습니다.